안녕하세요. 이렇다 8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간만에 만났습니다. 네. 네. 벚꽃 엔딩. 벚꽃 엔딩. 네, 벚꽃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녹음을 한 주 쉬었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봄이 되면요, 네. 길거리에 버드나무 씨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흰 거. 버드나무 씨. 이게 민들레 씨에 뭉친 것 같이 허연 게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네. 10년 전만 해도. 네. 저 1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늘 이번 딱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대부분 버드나무 있던 자리가 벚꽃나무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죠? 벚꽃나무. 옛날에 벚꽃이 이렇게 많았어요? 새삼스럽게 갑자기 벚꽃이 확 눈에 띄네. 아무 생각 없이 지내가지고. 책 먹고 싶어. 아니 가로수를 벚꽃으로 많이 바꿔 심은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그게 이명박근혜 바뀌어요. 9년 동안에 네네. 벚꽃을 많이 심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갑자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럼 찾아봐야 되겠다. 굉장히 광경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지금 연구소 근처에도 네. 그 당일리 발전소하고 네네. 그다음에 홍대 그 먹자골목 보긴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풍경이 이건 짧아요. 아니야. 네. 거기 벚꽃이 원래 그렇죠. 제가 벚꽃 네. 놀란 게 음. 제가 이제 집을 계약하면서 딱 하나 보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3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음. 3층 창문을 열면 바로 집 앞에 있는 벚꽃 그 나무가 딱 이렇게 맞붙어 네, 있어요. 저희 네, 베란다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때문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일주일밖에 못 즐겨요. 그렇지. 확 폈다가 그다음 비가 오고 그다음 바람이 불어요. 항상 그 순서야. 음. 그럼 일주일 만에 다 져버리고. 네. 그래서 아쉽더라고. 벚꽃을 엔딩. 뭐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할 때 네네. 벚꽃처럼 진다 그런 말도 맨날 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좀 슬픈 얘기. 아니 그래서 네.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벚꽃은 그동안에. 아름답죠. 근데 그래서 하여튼 눈 그거 버드나무 그게 안 돌아다니니까 눈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눈이 네, 안 그렇죠. 좋았거든요. 예, 예. 그게 맞아. 결막염 같은 것도 많이 일으키고 그랬는데 네. 아마 그래서 바꾼 건데 하필은 그게 개나리가 그로 잘 안 보여요. 맞아. 개나리가 그렇잖아요. 별로 안 보여요. 네. 예. 개나리가 4.19 신갈래 안 때 보인 거 오래됐고. 4.19 때 피는 건데 네. 4.19 좀 더 있어야 되나? 4.19. 4.19도 이제 얼마 남았죠. 남았을까? 내일인가? 4.19과 개나리를 좀 연결시키는 역사성.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아직 믿음은 안 가는데. 4.19 한번 노래에 한번 개나리가 좀- 가끔 나와요. 아 그래요? 많이 나와요. 오. 네. 네.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유프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벚꽃이 피는 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벚꽃 피는 거 모를 뭐 정도로 연구소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는 거죠. 벚꽃 엔딩 상황인데 지금. 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음. 꽃구경도 못하고 네. 정말 연구에 네.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매진하신 우리 유프로님. 페이스북을 보면 이제 동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시끄러운 주제인데 네, 네. 미국과 중국의 예. 통산 마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한국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막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저도 요즘 이제 언론 보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했다가 또 이제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하고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망이.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식 신장이 흔들릴 거고, 네, 근데 네. 대다수 언론들은 이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최근 어떤 상황이 있어요? 네, 뭐 사실 뭐 트럼프 집권 이후로 계속 네. 뭐 관세를 뭐 폭탄을 때린다 만다 뭐 그렇게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엄포, 협박 이런 것만 계속 이루어지는. 옛날 속담에도 barking dog seldom bite라고 네.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짖다가 안 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겁만 주고. 네. 근데 하여튼 어쨌건 근데 요새 또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이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주고받으면서 네. 하겠다 말겠다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은 이제 4월에 들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흘린 이제 아직 거예요. 실행은 안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아, 중국도 이에 맞서서 네. 대두 등 콩이죠. 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예, 관세 전쟁의 어떤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서로 겁을 주고 있군요. 네. 트럼프가 뭐 입만 열면 시진핑가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정작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적 같은 그런 모습을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최근에 음.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그 중국에서 음. 보아오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예, 포럼. 거기서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 약간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강경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시진핑 이제 주석이죠, 이제 네. 국가 주석이죠. 국가주석. 네.
뭐 금융, 자동차 산업 등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자동차 수입 관세도 인하하겠다. 네. 이런 조치를 자기들을 방침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인하했다고 꼭 미국 자동차가 더 팔리는 법은 없는데 독일 차가 더 팔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닫아놓고 있다. 네네. 네. 알게 모르게 닫아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자기들의 방침을 밝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사실 짝퉁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네, 뭐 큰 거부터 그렇죠. 작은 거까지 비싼 거부터 저 싸구려까지. 짝퉁 좀 사랑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어떡하지? 대륙의 위협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이런 이제 네. 불공정 관행도 네.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양국 관계가 구체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전혀 없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특히 대중 무역 적자가 아주 크기 때문이거든요. 받는 건 없고 주는 게 많으면 기분이 아. 나쁘죠. 예. 사실 뭐 우리 경제도 조금만 네.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소란을 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비교하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일반 가계로 친다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장사가 안 되면 소득이 줄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 제품은 중국으로 잘 팔리지는 않고 네. 자기들 시장에 와서는 중국 제품이 잘 팔리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기업이 힘든 거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쓰는 미국 제품도 별로 없잖아요. 네, 별로. 우리가 예전에는 미제가 최고였잖아요. 네. 왜 우리 엄마들 세대는 소풍 갈 때 환타 하나 먹으면 뭐 최고였고 뭐 그랬는데. 뭐 너무 옛날 화장품이 얘기다, 우리. 아니 화장품이나 이런 우리 엄마 세대들은 늘 그랬어요. 이게 네. 좋은 제품의 대명사가요. 미제였죠, 이거 미제. 미제야 아, 이런 거였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음. 그게 미제인지 일제인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야 그거 미제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좋은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미제는 곧 좋은 물건이다, 네. 고가품이다 이런 대명사로 불리던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미국의 2017년도 네, 전체 무역 적자가 전체가 하여튼 무역 적자가 하여튼 전체 크고요. 네. GDP 규모의 2.9%예요.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정도 돼요? 돈으로 따지면 아마 5,700억 700억. 달러를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좀 전보다는요. 그래요. 무역 적자가 2007년에는요. 네. 10년 전이죠. 네. GDP 대비 5.6%에 달한 적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거죠. 뭐 2배네요. 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대략 한 해 보통 한 평균 한 5천억 달러 남짓의 네, 적자를 꼬박꼬박 보고 있는 그 엄살 부릴만 하네요.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요. 네. 이 5천억 달러 중에서 중국과의 적자가 얼마냐?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들은 다 합쳐봐야 3분의 네, 1이고 일이고, 예. 중국과의 네. 적자만 3분의 1이라는 우리나라가 거예요? 한 6, 7위 정도 돼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래요? 근데 1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네요. 2017년의 경우에 대중국 적자가 3,752억 달러로 전체 미국 무역 적자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 좀 줄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트럼프라면 아무래도 이거 좀 어떻게든 좀 줄이고 싶겠다 이런 마음은 뭐 충분히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무역 적자는 문제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무역 아니 근데 잠깐만요. 무역 적자라고 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이걸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요. 예.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데는 인정을 하는데 네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서는 네.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네네.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관세 장벽을 이렇게 높이 세우면은 세계 무역이 위축되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신념에 의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29년부터 이 30년대 초까지 세계 대공황이 굉장히 네.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호무역 때문에 세계 공황이 왔고 또 세계 공황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네. 1930년에 미국의 유명한 법이 통과됐는데 네. 스무트 홀리법입니다. 미국의 이제 법은 사람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당시 네네. 입안했던 사람 이름이죠. 스무트 홀리법이 뭔가 하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2만여 개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거의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법이에요. 아 그럼 수출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 수입이 잘 안 되죠. 안 미국으로. 되죠. 예. 그렇죠. 수입이 안 관세가 되죠.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입이 좀 그러니까. 제한되게 될 수밖에 다른 없죠. 나라들이 수출 안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수출이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이 거의 75%가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더 심화됐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옛날에 그 공황의 어떤 느낌이 스멀스멀 나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겠네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좀 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가하면 29년에 먼저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네. 공황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많은 학자들이 보호무역은 세계 무역을 위축시킨다. 네. 그리고 침체를 가져온다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이유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뭐 무역 적자가 왜 일어나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더라도 일단 먼저 제일 쉽게 네. 일반론적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무역 적자다. 적자란 게 뭐예요? 수입하는 것보다 그죠? 한 나라의 수입이 네네. 예, 수출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역 그렇겠죠.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 나라가 버는 소득보다 네.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네네.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수출을 해서 자꾸 쓰니까. 그쵸. 아, 수입을 해서 아니, 쓰니까. 수입을 해서. 예. 예. 예, 거꾸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흑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무역 흑자가 계속되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수출 대기업이 성적이 좋다. 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뒤집어서 되게 얘기하면 좋은데.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심각한 내수 부진이다. 아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수입이 많다는 건 내수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가계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한 가게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 네. 가계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국가로 딱 이입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소득이 요만큼인데 네네네.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했어. 네네. 그럼 그 지출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냐? 뭐 꾸던지 대출 받던지. 그렇죠. 뭐 어디서 이렇게 훔쳐오든지 네네. 뭐 그래야겠죠. 훔쳐오든지 해야죠. 네. 예. 해야죠. 일반적으로 네. 꾸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돈을 그 차이 모자라는 액수만큼 빌렸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가게 같은 건 이제 뭐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사채로 빌리기도 하고 네.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잖아요. 네. 나라는 보통 국채를 발행하죠. 네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이런 식으로 그 차액을 메꾸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나라가 이제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논리적으로 보면 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경제학 책에 나오는 경제 주체 세 부분이죠. 네. 일단 가계, 네. 가계가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경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네. 기업, 네. 기업이 저축하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가 음.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니까요. 네. 세 번째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네. 더 많이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세 경우가 다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미국의 경우는 이 세 경우가 다 해당된다. 이렇게 그래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가게도 많이 쓰고 예, 예. 기업도 많이 쓰고 정부도 세수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저는 찬쌤이 첫째, 네.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실 때 그중에 하나일 줄 알았지. 아니 저 되게 그중에 하나일 줄 알았고 또 저는 네. 되게 뭔가 또 제가 이 진행하면서 늘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막 굉장히 긴장해서 갑자기 듣고 그중에 있는데 하나 맞춰보라고 그럴 줄 네. 알았지. 예. 근데 이거 세 개 들어보니까 네. 뭐 별로 어렵지가 네네. 않은데요. 그렇죠. 뭐 아주 예, 예. 청망청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쉽네요. 음. 가게와 기업과 정부가 다 벌어들인 것보다 많이 예, 쓰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이 썼다 뭐 이렇게 네네. 보면 되는 것 네네. 같은데 예. 세 경우에 다 해당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국의 경제 주체인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가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고 음흠. 예,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뭐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가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돈을 좀 아껴 쓰고 그렇죠. 뭐. 예. 수입을 수출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적자가 발생하니까 네네. 수입을 줄이면 되는 거죠. 네네. 수입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역 적자가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아. 미국의 그 정부의 재정 적자가 2017년에 네. 8,410억 달러에 달해요. 무역 무역 적자보다 더 많죠. 많죠. 무역 적자가 아까 아. 5천억 달러 약간 남짓이었는데 네네네. 8,410억 달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 두 개를 오랫동안 네. 80년대부터 많이 쓰단 말이죠. 쌍둥이 예. 적자라고 불려왔습니다. 음.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일단 미국의 재정 건전성, 즉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네.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관건이다. 이렇게 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국의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네네. 명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 건데 네. 국가가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미국 제품만을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재정 적자가 반드시 무역 적자를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내리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다룰 내용인데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줄였죠. 그럼 법인세를 감면했다라는 것은 국가 아, 재정 진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재정 적자를 더 확대시켰다는 이야기인데 네. 무역 적자는 줄이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하는 네. 비판을 받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법인세를 감사를 했으니까. 인하하면서 오히려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였구나. 그렇죠. 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대신 관세를 때려가지고 관세 네네. 수익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 비해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거의 없죠. 예, 뭐, 미국에 비해. 예, 뭐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예, 사회보장이 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재정 적자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니 왜 그래요? 뭐 군사비 때문인가요? 예, 당연합니다. 아하. 예, 군사비가 재정에서 한 20% 차지하죠. 네. 예,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유프로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군사비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음. 근데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세계 패권 계속 행사하면서 무역 적자는 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네,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는데 미국한테는 앞뒤가 맞죠.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미국이 절대 그런 거는 네. 놓치려고 하지 않죠. 우리 알다시피. 참. 근데 이제 정부 부문의 재정 적자 외에도 사실 무역 적자 발생의 또 원인을 제공하는 게 민간 부문 아까 가게 있잖아요. 네. 가게도 사실 무역 적자 발생의 큰 요인을 제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저축률의 문제가 있는데 아, 저축을 많이 하면 네. 아무래도 지출을 덜 할 것이고 그렇죠. 지출을 덜하면 수입분도 좀 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저축률이 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50년대 50년대 이후로. 그래서 하락세는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가 아주 크게 발생한 레이건 이후인 80년대 와서 저축률이 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 정도가 아니고 뭐 빚을 내서 막 사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득은 감소하지 네.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빚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투자율을 보면 아까 기업의 투자율은 저축률보다 좀 높았어요.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민간 투자율이 근데 저축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건 어쨌건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쨌건 또 수입을 했다. 이런 네, 네.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수입이 늘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예. 예. 결국 종합하면 총저축이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저축에다가 네. 정부 저축이 있는데 이거보다 총 투자가 많으면 무역 적자가 결국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정부 저축은 이제 재정을 말하는 건데 미국은 재정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인 거고 민간 저축은 줄어들고 있고 네, 투자는 네. 늘고 있으니까 무역 적자가 더욱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이제 그래서 중국, 독일, 한국 등이 불공정한 무역을 많이 해서 네. 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빚고 있고 네. 미국 기업이 국내 저축 아까 민간 저축 플러스 정부 저축보다 네.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아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역 적자 발생 원인이 미국 내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라고 주장하는 되겠네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 예, 그런 주류 이제 경제학자들이 네. 주류 경제학자들이 네네. 이렇게 주장한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네. 미국 요즘에 이제 경제 신문들을 보면 네. 경제학자들끼리 네, 네. 무역 적자를 둘러싸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좀 의외였는데 미국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적자가 나는 거는 분명한데 네. 그건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네. 많죠. 무역 적자는 문제인데 설명 나왔듯이 국내적 이유 때문이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인데 네. 무역 적자는 중국, 한국, 독일 등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미국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세 입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미국 경제학계는 입장이 이렇게 다 가지각색이어서 합의가 안 되나 봐요. 두 개더라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세 개야. 그러니까요. 당장 뭘 선택해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환율이 변하거나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 막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당연하죠. 뉴스에서. 수출 주도니까요. 예. 네.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미국이니까. 제가 경제학 공부 한번 한다고 셈치고 네. 그 무역 적자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와 기업의 높은 투자 때문에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 설명이. 그러면 그 높은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게 기술 혁신, 산업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생산력을 높일 것이다.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경제 공급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인이나 미국 정부가 수입을 하면서 해외로 달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나간 달러가 어디 쓰이느냐? 다시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이거나 네.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를 사면서 돈이 예, 들어오고 예. 그러죠. 어허. 예. 저축을 상회하는 투자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은 언제나 성립하는데 무역 적자를 문제 삼지 않는 학자들은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미국 재정을 위해 쓰이거나 네. 미국의 투자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산이 늘고 일자리가 확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근거로 미국이 아까 그 레이건 때부터 이렇게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정확히는 1976년부터인데 네. 76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미국 경제 규모가 3배로 성장했거든요. 적자를 봐도 나갔던 돈이 미국 시장에 다시 투자되기 때문에 네. 경제가 계속 순환한다. 확장적으로 순환돼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처럼 무역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줄여버리면은 네. 결국 미국의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론에 입각한 그런 주류경제학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건데 네. 우리나라 이제 경제학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학생들, 뭐 사시 공부,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보는 책 중에 맨큐 경제학이라고 있죠. 아, 그런가요? 하버드 대학 유명한 경제학 교수입니다. 네. 맨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2016년 12월에 뉴욕타임스에 글을 기고했어요. 내용이 뭐라는가 하면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하지만 네.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에서 달러가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네. 다시 그 달러 어디 가겠냐? 다시 미국의 들어온다. 주식, 어. 증권, 자산, 뭐 토지 이런 데 다 재투자되는 거다 이거지.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따라서 무역 적자만큼이나 많은 자본이 미국에 재투자되는 거. 네. 그게 미국 경제에서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재투자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무역 적자만 이렇게 고정해서 네네. 보면 안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유프로님이 설명한 그 입장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비슷한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우리가. 네. 무역 적자는 따라서 완전 고용과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증거로서는 2006년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는데 네. 실업률은 4.4% 정도밖에 안 됐고 네. 2009년은 무역 적자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네. 실업률은 2배가 넘어서 10%에 달했기 때문에 어. 무역 적자하고 경기하고 실제 상관관계가 없다. 어. 무역 적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찬희쌤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좀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하니까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네, 네. 아니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이해가 잘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요. 이해가 잘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뭐 맨큐의 이야기지만 무역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지금의 미국 경제 현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분명한 것은 무역 적자가 반드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적자가 발생해도 네.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수출 주도 경제 할 때 네. 또 요새야 무슨 뭐 적자니 뭐니 뭐 말이 많지만 수출 주도 할 때는 그때 매번 고도 성장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맨날 적자였어요 그때. 그때 네. 적자였었어요. 적자였죠. 전두환 때 좀 그때 세계 경제도 좋고 상황이 좋아갖고 전달이 잘한 게 아니고 삼조 호황이 있어갖고 예. 그때 이제 무역 적자를 했지 뭐
박정희 때는 맨날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역 성장과 정체 사이의 일관성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높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진다면은 성장과도 양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에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것은 만일 무역 적자가 기업의 왕성한 투자에 의한 거라면 네.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계속 이어져서 네.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오 맞아요, 진짜. 오늘의 투자는 내일의 공급 능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수출도 늘리고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저축률도 높아져야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성장률은 점점 경향적으로 저하됐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이 위축됐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이고 네. 사실 중산층도 붕괴했단 말이죠. 미국의 무역 적자는 투자의 활성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난 40년간 미국의 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저축률보다는 높았지만 네.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크게 붕괴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저축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 투자율이 그거보다 약간 상회하는 거죠. 미국이 투자가 뭐 형편없다는 건 뭐 사실 뭐 비밀이 아닌데요. 뭐 네. 사실 미국에 가보면 뭐 도로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다 깨져 있고. 제가 안 가봐서 네. 모르거든요. 예, 휴게소 같은 데가 아, 그래요? 엉망입니다. 네. 뭐 페인트 안 칠해진 거는 뭐 또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끈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맨날 우리가 타임스퀘어 뭐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영락해 있고 영어로 딜레피레이트라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뭐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잘 안 돼 있고요. 네, 네. 그런 것은 맞죠, 뭐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처럼 왕성한 투자에 의해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동의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 사람은 유명하죠. 폴 크루그만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의 발음을 잘하셔야죠. 폴 크루그만. 예, 네. 크루그만 입장에 네. 따르면은 네. 저축보다 많은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외국 자본이 미국 채권, 그럼 미국의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미국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 투자되거나 신규 공장의 건설에 이제 투자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은 문제는 안 되는데 언젠가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줘야 되죠. 네.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 줘야 되죠. 그렇죠. 부동산도 뒤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미국의 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외국 정부가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많은 돈을 빌려주는 셈이거든요. 미국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미국 자산에.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서 그 수입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빌려줄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그렇죠.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은 미국은 대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도 많이 후퇴해 버렸을 때 후퇴했는데 돈을 갚아야 됐을 때는 갚아야 될 돈도 많고 우리는 공장도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을 하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럴 크루그먼이 리가 그렇지 없죠. 않습니다. 예, 입장이 예. 그렇지가 않고요. 예. 어쨌든 크루그먼 같은 사람은 이제 무역 적자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무역 적자하고 성장은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럴 건 아니고 네. 지금의 무역 적자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을 하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하고 비슷한데 네. 무역 적자의 원인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내부의 저축률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과 비슷해요. 폴그루먼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통상 정책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무역 적자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루그먼의 해결책은 네. 보호무역 정책을 필 것이 아니라 미국 가계하고 정부의 저축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저축률을 높여서 국내 저축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네. 그러면 국내 지출이 국내 소득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게 되면 네네.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루그먼은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그런 입장입니다. 같은데 예. 이 국내적인 문제니까 무역 적자는 통상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낮은 저축률이 저축하지 않고 정부도 돈을 많이 쓰고 민간도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00년에 발간된 의회 보고서가 하나 이제 구글에 잡히더라고요. 그게 주제가 똑같아서 읽어봤더니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저축률 저하와 같은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평가를 했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상 정책은 이건 2000년이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통상 정책을 피는 것은 국내 저축률과 투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축률과 투자율이 주어진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 정책을 펼치면 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대다수 주장인 거죠. 실제로 미국 경제를 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네. 신자유주의 정책이 점점 도입이 되면서 사실 빈부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는 사실 쓸 돈도 없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저하된 면이 있고 네. 그런 생각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지표상의 어떤 면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맨큐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펴던데요. 네. 맨큐 입장은 이제 크루그먼하고 비슷합니다. 저축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네. 무역 적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음. 기본적으로 저축률을 높여야 된다. 네. 무역 적자가 사라지려면 투자율이 저축률 수준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있겠지만 네.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저축률을 높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맨큐 교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축할 돈이 있어 아니, 저축을 하지. 저축할 돈이 뭐 저기 임금이 뭐 좀 많이 오른다든가 뭐 좀 그래야지. 그렇지. 갑자기 좀 약간 울컥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게 네. 생산층이 얼마나 상당히 나빠졌는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네.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저축을 높여. 그러니까. 참 깝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잠시 쉬었다가 또 2부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더 다른 대책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